그럼 킬러 문제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니들 4점짜리 문제 풀다 보면은 그 위에 뭐 언제 기출됐었고 몇 번으로 기출됐었는지 얘기 나오잖아, 문제가. 자, 킬러 문제들은 니들 다 잘 알다시피 자, 21번이랑 29번, 30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은 나한테 질문부터 하러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넘어가. 지금 니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들은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 첫 번째, 문제 자체 해석이 어려워. 자, 30번 있잖아. 문제가 뭔 소린지도 모르고 문제를 해석해도 풀이 방법이 어려운 문제야. 문제가 해석돼도 풀이가 안 돼. 자, 21번, 29번은 어떠냐면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나 풀이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좀 그런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 풀 때는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풀어. 그리고 자, 이 킬러 문제를 접근할 때는 무조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첫 번째,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말라. 100까지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100가지 경우를 내가 넣어야 된다면 적어도 10가지 이상은 넣어보는 거 정말 필요해. 하게 될 거야. 10가지 이상은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어려운 문제는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트렌드와 이 바로 1년 전쯤까지의 트렌드를 내가 종합을 해보면 예전에는 딱 내가 뭔가 하나 기발한 생각이 나면은 바로 문제가 풀렸어. 바로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어. 근데 그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애들의 그것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 그런데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노가다 할 줄 아니? 이걸로 바뀌고 있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노가다 할 줄 아냐. 자, 오늘 그런 문제를 두 가지를 풀 거야. 그런데 지금 조금 이제 너희들 수능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사실 이 부분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요즘 애들 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 3개 포기하고 그냥 나 1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맞을래.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지금 현재. 그런데 얘네들을 맞추겠다 라고 달려든 애들이 이제 1등급을 맞는 거고 얘네들 그냥 포기하고 가겠다 하면 나 2등급 맞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수능평가원에서 어떤 식이냐면은 얘네 킬러 문제 난이도를 확 낮췄어. 작년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보면은 얘네 킬러 난이도가 얘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킬러를 내나 싶을 정도로 확 낮아졌어. 대신 4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들의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 그러니까 킬러와 4점짜리 난이도를 지금 좁히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쪽으로 좀 회귀하고 있는 느낌도 들어 좀. 옛날 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기발한 생각 하나 딱 하면은 문제 후다닥 풀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자, 지금 이 문제 보면은 너희들 자, 딱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부터 시작이 돼야 돼. 뭔 소리냐 이게. 자,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S라고 할 때 어떤 n이라는 숫자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얘기지 저게. 그러니까 수능적인 표현이야 저게. 그냥 좀 쉬운 3점짜리 문제들은 얘를 이렇게 표현 안 해. n이 100 이하의 자연수일 때 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린다고. 근데 저렇게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전체 집합이 S인데 그 S 안에 n이 포함된다. 저게 되게 수능적인 표현이야 그냥. 저거는 그냥 n은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 n 100 이하의 자연수. 자, 집합이 일단 주어졌어. 집합이 어떻게 주어졌니? 자, K가 이번에 또 K라는 집합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할 건데 자, K는 S에 들어가 있어. 그럼 K라는 숫자도 100 이하의 자연수네.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지. 로그 2의 n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정수가 나온다는 거야.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개수. 자, 봐봐. 이제 점점 귀찮아지는 거야. 자, 이 어떤 얘를 이런 k라는 집합을 만족시키는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자, 만약에 f가 n이 1이라면은 이를테면은 n이 1이라면은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한계라는 거야. 잠깐만, 여기 뭐야? F12 오면은 여기다가 n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라는 얘기야. 말도 힘들지. 이해하기조차도 힘들어. 무슨 문제인지. 그러니까 문제들이 그 수준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면은 자, 사실 이거는 풀면 되게 간단해. 얘가 정수가 나오게끔 하는, 얘가 정수가 나오게끔 하면 된다는 거야. 자, n이야, n. fn이야. fn. n에 대한 함수라고. 그럼 n은 여기 이미 주어진 거겠지. 이 n은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계산을 했을 때 정수가 나와야 돼. 그 정수가 나오도록 하는 k값이 몇 개가 있느냐. 그게 fn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석하는 것만도 사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진짜로. 처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그냥 풀면 되게 간단해. 그 다음부터는 얘는 뭐니? 로그 n k는 정수. 자, 2니까. 그치? 그러면은 2의 정수를 내가 그냥 p라고 넣어볼게. 정수를 p라고 넣어볼게. 그럼 2의 p승이 k분의 n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이것만 구하면 이제 끝난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가다야. 노가다의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자, 그럼 봐봐. 만약에 n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n이 1인 경우. 자,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노가다를 해봐야 돼. 자, n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자, k 값은 알다시피 1과 100 사이의 어떤 정수야. 자, 얘가 1이라는 거야. 자, 어떤 2의 p승인데 k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p는 정수니까 어떤 수들이 되느냐 이거야 지금부터. 자, p 뭐가 되겠냐?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되는 거야. 얘가 왜냐? 마이너스 p가 1이면은 k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정수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다 되겠나? 그렇게 되려면 k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중요한 건 우린 여기서 k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k가 만약에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되지? 4분의 1 되겠지? 8분의 1도 되겠지? 16분의 1도 되겠지? 32분의 1 될 것이고 64분의 1도 될 것이고 이거 넘어가면은 100 넘어가는 숫자니까 안 돼. 그치?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몇 개야? n이 1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가지고 f1은 6개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f2도 자, 이것을 줄로 다 해봐가지고는 결론적으로 한계 있는 것만 채워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막말로 너희들 이거 30번 문제잖아. 30번 문제 푸는데 30분 정도 걸릴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해석하는데 5분 정도 걸렸다고 치자. 자, 요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 숫자 한 개당 1분이 채 안 걸릴 거야. 그럼 1부터 100까지라도 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해보는 건 있잖아. 니들이 직접 먼저 한 번이라도 안 해보고 나서는 이 문제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있잖아. 자, 수능 문제집 보면요. 30번 보고 나서 그 뒤에 백지가 2장인가가 더 있어. 한 장, 2장, 3장 정도가 더 있어. 그 3장을 다 이용해가지고 30번을 풀어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노가다 할 자신이 있어야 되고, 이전에 이미 노가다 많이 해봤어야 되고, 세 번째는 풀이 과정을 정말 논리 정연하게 써야 될 수밖에는 없다는 거야. 자, 이거 n이 2인 경우만, n이 만약에 2인 경우 한번 해볼까? 자, 2의 p승이 n이 얘가 2인 경우야. 2 k. 그러면 자, 일단 k는 k 그냥 해보자. 만약에 자 1분의 2 해도 되겠네. 2분의 2 해도 되겠지. 1이니까 p 0이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2가 없어지려면 2의 세제곱분의 2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하나 없어지니까 2분의 1이잖아. 그치? 자, 2의 5제곱분의 1, 2의 7제곱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끝.
그럼 2에 자 F 2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게 뭔가 좀 뭐 주기성이 있거나 이러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지간한 숫자는 거의 다 해봐야 돼. 그럼 1부터 100까지 해보란 소리야. 100까지. 따지고 보면은. 그럼 얘가 한 개만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겠냐? 한 개만 되려면. 자, 봐봐. 쭉 나다 보면은 얘가 만약에 어쨌든 2보다 큰 수, 얘가 3이면은 얘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일단 3이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도 될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도 될 거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 뭐 이런 숫자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은 얘는 50까지는 n이 50까지는 무조건 2개 이상이 무조건 나오겠지. 그러면 50, 100만 해도 2개가 나오잖아. 그럼 51부터가 이제 문제야. 51부터는 자 51부터는 얘를 이렇게 하려면 51밖에 안 돼. 그치? 곱하기 2를 하려고 하면 51 곱하기 2에 제곱하면 2를 하면은 100이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얘는 51부터 99까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것을 머릿속으로 캐치가 돼야 돼. 근데 이것은 있잖아. 당장 한다고 캐치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걸 한 3-4번 정도를 하다 보면은 아 잠깐만 이거 결국에는 계속 이게 나오거든. 이게 이걸 해야 되거든. 하다 보면은 아 50 넘어가면 100이 넘어가고 안 되겠네 라는 게 캐치가 돼. 그 다음부터는 하다 보면은 니들이 지금 손으로 안 해봐가지고 모를 뿐이지. 답은 사실은 여기선 25개야 51부터 99인가 그래가지고. 다른 건 뭐 있겠니? 응? 응? 홀수. 홀수? 50 이상 홀수. 아 50 이상 홀수지. 홀수 미안해. 짝수가 아니라 홀수. 그래서 24개가 그렇게 되는 거야. 풀었니 문제? 풀어봤지? 홀수가 돼가지고 이게 짝수 저기 24개가 그렇게 될 거야. 5개나 25개나 100도 안 돼. 100이 그러니까 n이 100이면은 자 k분의 100이면은 자 k가 100도 되지만 k가 50도 되잖아. 그치? 이래가지고 안 돼. 2개야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짝수들은 다 2개씩이 나와. 그래서 안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이런 대표적인 문제야. 실제로 30번 문제쯤 되면은 다 논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뭐 지금 너희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일단 지금 기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쉬운 문제들은 뭘 x로 뒀을 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x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를 x로 둔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 미지수를 내가 직접 그 선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뭘 어떻게 x로 둬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 자, 이거는 이렇게 풀어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자, 이 문제. 자, 이것도 노가다야. 이것도 완전 노가다야. 자, 봐봐. 좌표 평면에 함수 이런 게 있대. 일단은 그럼 함수 먼저 그려봐야지. 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니까 여기 10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0까지 오는 이런 함수가 될 거야. 근데 얘가 10보다 작을 테니까 이렇게 오는 함수겠지. 얘는 x제곱의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0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니까 요런 그래프가 될 거야. 요런 그래프. 그치? 그런데 봐봐. 이런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야. 1부터 시작하겠네. 여기 1부터. 그럼 여기 9겠지. 그치? 그런데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다. 자, 3인 원이 있대. 3. 이런 원이 있대. 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중에서 원 ON의 내부에 있고 이 원 ON의 내부에 있고 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중에서 저기 아랫부분에 이 원 중에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에 있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얘를 BN이라고 할게. 그때 1부터 20까지 자 1부터 가는 거야. 해가지고 20까지 갈 거야.
1부터 20까지의 밑에 있는 점 빼기 위에 있는 점 이걸 구하라는 거야. 자, 일단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AN에서 BN 빼면 어떻게 되겠니? 이 상황이라면 AN에서 BN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 0이야 0. 여기 있는 점수와 여기 있는 점수가 똑같겠지 당연히. 완전히 반으로 딱 갈랐잖아. 그리고 이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정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하나씩 내려오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자, 이번에 이렇게 있겠지? 이런 게 원이 되고, 딱딱딱 내려오다가, 하여간 여기 정도까지는 계속 0이야. 그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는 여기 왔을 때지. 여기 왔을 때 몇 개나 내려가? 그 다음에 여기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찾아내는 거야. 하나. 자, 이것은 내가 있잖아. 그림을 되게 이쁘게 잘 그려야 되거든? 근데 일단 요걸로 여기다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릴 뿐더러 지금 나 이거 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 장에다 답을 적어놨어. 이거야, 이거. 자, 위에 설명은 내가 이미 한 얘기니까 그냥 생각할 필요 없던데, 자, 위에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 나온대, 그림이. 그리고 반지름이 3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빼기 없어지는데, 자, n8인 경우부터 보자. 8일까지는 0이야. 자, 9가 되는 순간부터 점들을 하나하나 다시 다 세보니까 4개가 얘가 더 많대. 자, 10일 때는 13개가 더 많대. 자, 11일 때는 8개가 더 많아. 자, 12부터는 또 똑같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얘까지도 알아야, 12까지도 실제로 해봐야 돼. 그렇게 그려본 다음에 정수인 점 정확히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 이것은 내가 그래프를 얼마나 예쁘게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그렸느냐로 결정이 나는 문제야. 실제로 세봐야 돼, 이거. 이게 그냥 해답이야, 정확하게. 이게 그냥 해답이야. 절대로 뭔가, 노가다, 야료 이런 게 없어. 그냥 실제로 정확하게 그려서 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세보세요, 이 얘기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몇 번 문제니? 이게 21번 문제네, 21번 문제. 2017학년도 수능 문제였어. 이거 맞춘 애들 되게 없어. 물론 찍어서 맞춘 애들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정답률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문제야. 이제 실제로 2017학년도 수능에서 30번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자, 이것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냥 이거가 킬러 문제를 너희들이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될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당장 킬러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는 당연히 말도 못하고 지금 아마 풀기도 되게 힘들겠지만 일단은 머릿속에 이 마음가짐 항상 갖고 있어. 내가 노가다 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킬러 문제들 이렇게 접근하기가 아마 너무 힘들 거야, 진짜로. 근데 지금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겠어. 내가 킬러 문제를 왜, 뭐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저 문제를 내가 왜 풀어보라고 하는지는 이거야. 이런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잖아?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4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이 엄청 쉬워져. 너희들이 고등학교 수학 하고 나면 지금 중학교 문제 너희들이 지금 있잖아. 중학교 3학년 1학기 뭐 1품이라든가 블랙라벨 같은 거 문제 3단계까지는 뭐 조금 힘들다 치더라도 2단계 정도까지는 보면 되게 쉽게 풀 거야, 아마. 3단계 문제는 너희들도 엄청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정말 쉽게 풀 거야. 못 풀 거 아니, 너는? 풀 수 있어. 왜냐하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3년 내내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몰랐던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이 풀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킬러 문제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 그래서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풀려는 문제다, 풀려는 어떤 느낌보다도 이것을 풀어봄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얻게 되는 유익들이 되게 많다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일단 가장 좋아지고, 내가 이런 노가다 있잖아. 야, 뭔가 특별한 방법이 생각이 안 떠올라. 그럼 노가다라도 해야지. 지금 너네 수능 하나 점수로 해가지고 대학을 지금 떨어지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시간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노가다가 아니라 야 옛날에 뭐 그런 뭐 짤 같은 거 돌아다니지 않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직육면체가 막 이렇게 쌓여가는데 그게 100층이면 몇 개인가 해가지고 그거 다 그렸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라도 아니 내가 그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밖에 생각 없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안 해봤던 애들이 가가지고 눈으로만 문제 보던 애들이 실제로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죽어도 못해. 절대 못해. 딱 그 생각만 해. 야 이거 10번을 다 해야 되는 게 맞아? 이 생각을 먼저 해. 너희들도 문제 풀 때 항상 그러잖아. 이거 다 해야 되는 거냐? 다 이러잖아. 하라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거라도 해. 안 풀 거야? 그래서 안 풀 거 아니잖아. 근데 그 해볼 수 있는 거는 내가 평소에 많이 해봤느냐. 그거 하나야, 진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어서 사실 이런 킬러 문제들을 내가 두 문제 정도를 한 여러 문제 있었는데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 자 오늘 이제 수학 1이야 수학 2. 수학 2는 잘 기억이 나니 얘들아? 지금 뭐 수능 감 잡기 있는 문제들은 이따가 여기다 이제 띄워놓고 좀 이따 다시 아까처럼 풀게 될 거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내가 이제 하나하나 수업을 하면서 진행합시다. 처음에 함수의 극한과 영수지. 예전 미적분 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극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이 나오고 미분, 적분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학2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나오고 수열의 극한이 미적분으로 넘어갔지. 수열의 극한이 문제가 조금 지랄 같고 어려운 건 맞아.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미적분으로 넘어갔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것부터 하니까 뭔가 이렇게 수학2를 배우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일단 그냥 함수의 극한이란 것이 뭐냐라는 것부터 항상 생각하자. 자, 극한의 존재. 극한의 존재. 뭐 극한 값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니? 극한이 존재한다. 내지 뭐 극한 값이 있다. 뭘까요? 거기 밑에 있는 것. 자, 이거는 수능 문제들은 다 하나같이 너희들한테 완벽한 어떤 이해를 요구한다. 이해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야. 절대로 그냥 되게 쉬운 문제로 너희들을 그냥 쉽게 그냥 넘겨주지 않아. 얘가 진짜로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자,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너희들 문제 풀어보면은 내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한번 여기 있는 수능 감잡기 수학 있으면 한번 봐봐. 너희들은 없지. 자, 앞에 보면은 그래프 나오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상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 많이 나와. 결국 그건 뭐냐면은 내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이 존재하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냥 극한은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점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 문제 풀어보면 너희들 금방 아하 저 문제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래프 문제로 해가지고 극한 값에 대해서 많이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극한의 성질 중에 극한 값의 계산, 이게 뭐 부정형의 극한이지. 그게 지금 밑에 있는 거야. 하나 더 밑에 있는 거. 자, 너희들 맨날 보는 거 있잖아. 0분의 0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0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계산하는가? 무한대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0 마이너스 0,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꼴들을 내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배웠을 거야. 잘 기억을 나오고 당연히. 자 보면은 자, 별거 없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얘 하나밖에 없어. 수능 문제는 얘 말고는 나와본 적이 없어. 다 요거야. 결국에는 뭐냐? 유리화 아니면은 인수분해야. 유리화와 인수분해. 요거 두 개로 모든 게 해결돼. 유리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루트가 나오면은 유리화를 무조건 하면 되고,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돼. 자, 재작년 수능 완성에서,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된 건 아닌데, 수능 완성에서 정말 센세이셔널한 유리화가 한번 등장을 했었어. 이게 내가 진짜 봤던 유리화 중에서 최고봉이었던 것 같아. 나도 그 문제 못 풀었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못 풀었던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런 유리화가 있었어. 너희들이 이제는 봐봐. 니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배웠잖아. 지수에 대해서 제대로 다 배웠잖아. 함수는 안 배웠지만. 자, 지수를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 3루트 뭐 A 뭐 플러스 3루트 B 이런 게 뭐 어떤 식으로 나왔었어. 분모에. 얘를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루트가 보이면 무조건 유리화를 해야 돼. 루트가 보이면 우리가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유리화를 하냐면은, 자,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였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뭐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거 있지. 얘가 얘였던 거야. 그래서 유리화를 어떤 식으로 했었어야 했냐면, 여기다가 자 2 루트 A 마이너스 2 루트 아니지 3루트 A 제곱 3루트 A B 플러스 3루트 B의 제곱 이렇게 했었어야 했어. 이것을 분모와 분자에다 곱하면은 얘가 뭐가 돼? 얘가 A 플러스 B가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하는 아주 극한의 문제가 나왔었던 적이 한 번 있었으니까, 너희들은 상관없어. 가형 같은 경우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근데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적어두고라도 기억하고 있어라. 혹여 이게 등장하면은 할 줄 알아야 돼. 분모와 분자에다가 얘랑 얘를 분모와 분자에다 곱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봤던 저기 뭐지? 유리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난 기억하고 있어. 지금도 현재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문제 하나씩 띄워가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할까? 문제 띄울까? 그때그때 문제 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없죠. 그렇죠? 자, 문제를 띄우자. 이게 하나하나 하니까 되게 여기도 좀 재미도 좀 떨어지고, 어차피 재미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풀이를 조금씩 보면서 하면은, 너희들은 교재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문제 그냥 보면서 해보면서.
하나씩 봐가면서 이제 이런 식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뭐 좀 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 다음 시간에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 그때는 그냥 짜증나 죽겠어. 자 봅시다. 이 대표적인 문제야. 이런 문제. 대표적인 문제인데 지금 봅시다. 얘가 요런 조건이 주어졌지. 이 조건 뭐니? 그렇지. 우함수 기함수 조건이야. 얘는 뭐야? 원점 대칭이라는 기함수 조건이 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원점 대칭으로 그냥 똑같이 그리면 돼.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 그럼 봅시다. 자, fx가 2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다고. 자, 2로는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가고 있어. 자, 마이너스 2 아니지? 2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그지? 아, 여기지. 2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얘 값은 1인 거야.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어. 자, 마이너스 1 여기로 가고 있는데 플러스 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1이잖아. 더하면은 그냥 2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자, 요렇게만 나오면 애들 되게 쉽게 풀어. 요렇게만 나오면 되게 쉽게 푸는데 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얘를 주기함수로 줘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좀 이상한 꼴로 줘버리는 경우. 애들이 요것만 나오면 다들 이제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하거든. 자, 이 문제 푸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하나 알려줄게. 자,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쪽으로 가. 그냥 이건 쉽게 간다.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얘는 그냥 간단해서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놈. 자, x가 플러스 0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1 마이너스 x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마이너스 x면 이것을 뭐지? 뭐 y축의 대칭 이동해가지고 뭐 이런 짓거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느냐면은 자, 0 플러스로 가고 있잖아. 0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치? 이렇게 가고 있는 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0에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접고 한 0.1 이걸 넣어버려. 이 숫자를 넣어버려. 이 x에다가 0.1을 그냥 넣어버리라고. 그럼 x에다가 0.1을 넣으면 얘는 뭐니? 0.9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돼. 0.9니까 여기잖아. 여기 가장 가까운 값을 그냥 적어주면 돼. 얘는 그래서 1이야. 마이너스 1 더하면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이게 극한값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여기다가 그냥 가장 가까운 수를 하나 수소수점 밑에 한 자리 정도로만 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버려. 그게 훨씬 빨라. 이것을 막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다시 뭐 y축으로 뭐 이쪽으로 평행이동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이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성질에 대한 문제거든. 극한값에 대한 성질 보면은 66페이지 이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료 보면은 극한값 성질 이게 뚜루루루루루 나와 있잖아. 이거는 그냥 이런 숫자, 이런 수치 같은 수치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자,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 이런 것들은 그냥 얘네들을 하나의 수치로 생각을 해버려. 얘네들이 그냥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꼴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물론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거 접근하는 방식은 요거야. 얘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로 딱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모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얘의 형태로 바꿔주는 지혜가 필요해. 자, 요 상태로 만들어버려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요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배우게 되겠어? 전체를 x로 나누면은 x분의 fx가 나오겠네. 자,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x 나누면 뭐야? 3x 플러스 5 여기는 2x 4제곱이니까 x로 나누면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x 0으로 가면은 자 얘도 0 얘도 0 얘는 5가 되는 거야. 그럼 뭐 간단하지. 3분의 10 이런 식으로 나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아니 문제 이 자체가 문제가 워낙 쉬우니까 당연히 쉽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문제가 다 저런 식이라는 거야. 저걸 찾아내라.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내라.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요 페이지 미정계수의 결정. 이렇게 지우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지금 그 전자칠판을 고려를 하고 있거든. 근데 가격이 여기 이게 전자칠판이 아니라 되게 신기한 게 있는 게 뭔지 아냐? 저기다가 이제 내가 지금 빔을 쏘잖아. 빔 자체에 프로그램이 내장이 돼 있는 거야. 여기 판에 여기 이렇게 좌표를 다 여기가 입력이 돼 있어. 좌표가 딱 입력이 돼 있으면은 내가 전자펜으로 여기를 딱 찍으면 여기서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거든. 근데 실제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려주는 거야. 컴퓨터에서 이제 막 그려주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내가 그냥 툭 지우면 바로 지워지고 이런 힘든 짓을 안 해도 되더라. 근데 비용이 힘들어. 자, 다음 보면 이런 뭔가 이렇게 되게 뭐라 그래 좀 허접한 짓을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옛날 같은 여기 옆에 조교 앉아가지고 뭐 딱 하나씩 넘기고 뭐 가리고 혼자 다 했었는데. 저 혼자서 별짓을 다 만들었으면 힘들어 죽겠어. 자, 그리고 이것은 되게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거 미정계수의 결정.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거야. 그냥 어떤 리미트 값이 주어져. x가 뭐 무한대로 가는데 뭐 fx, g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얘가 어떤 값을 갖는다면 어떤 값을 갖는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만약에 0이라면 얘도 0이 돼야지만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간다는 거야. 자 요건 다 기억하고 있니? 처음 듣는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꽂주시라고요. 처음 듣는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알고 있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야 이것은 내가 그 수업 비슷하게 한번 이거는 물론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극한이라는 것은 되게 상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 상상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만약에 자 어떤 극한값이 있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해. 얘가 밑에 애가 막 0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은 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 0을 향해 가고 있다, 무한소로 가고 있다는 거,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 숫자가 아니야. 실제로 숫자가 아닌데 그쪽으로 지금 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보통 0으로 향해 가고 있으면 위에 숫자가 뭔가 정해져 있는 숫자라면은 뭐가 되겠니?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면 무한대네.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얘가 막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 그럼 얘가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으면 얘는 무슨 값이 되겠어? 무조건 0이 되게 돼 있어. 그치? 얘가 아무리 뭐 수천조, 수천억, 뭐 수만 경이라고 할지라도 무한대라는 숫자는 그 모든 걸 다 익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런데 얘가 어떤 하나의 값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뭐냐면은 얘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얘도 0으로 같이 가고 있어서 숫자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얘가 숫자로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좀 특히나 미적분 할 때는 이것보다 뭐 계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좀 감이 있어야지 특히나 삼각함수 지수함수 같은 것들을 미분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있으면 훨씬 편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막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뭔가 어느 딱 정해진 값이 나오면은 무조건 얘는 무한대나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얘네 둘이가 같이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어야만 대신 가는데
얘가 좀 더 빨리 가느냐 얘가 좀 더 빨리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얘가 빨리 가면은 숫자가 커지는 거고 얘가 빨리 나가면은 숫자가 좀 작아지는 거고 얘가 이 커지는 것만큼 똑같은 비율로 작아지고 있으면은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막 0을 향해, 자, 무한대일 때 0을 향해 막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이쪽이구나. 수직선을 봤을 때 0을 향해 막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어떤 0의 값이 아닌 어떤 상수 하나를 갖고 있어. 상수값을 갖는다는 것은 얘가 0으로 막 가고 있을 때 얘도 0으로 막 가고 있는 거야, 같이. 대신 비율이 얘가 0으로 많이 빨리 갈 때 얘는 좀 천천히 가는 애. 그러면은 1보다 작은 분수가 나올 것이고 얘가 0으로 막 가고 있을 때 얘가 훨씬 더 빨리 0으로 가고 있는 것이면은 1보다 큰 양수가 나오겠지. 만약에 얘가 0으로 막 가고 있는데 얘가 음수에서부터 같이 0으로 가고 있어. 얘는 1에서부터 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막 오고 있어. 같이 막 0으로 가고 있어. 비슷하게 가고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야. 얘분의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계산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갖고 내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도 0이 된다. 요것이 되게 중요한 방식이고 실질적으로 너희들 미분 계수 나중에 나타낼 때 미적분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문제 풀다 보면은 자 봐봐 이런 거 어떤 fx fx가 아니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f x가 어떤 값을 갖는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냐? 자 봐. 응? 아니야? 뭐 아니야? 자 얘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fx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꼴이 보였을 때는 너희들도 무슨 생각을 항상 해야 되냐면은 자 미분 계수 생각을 해야 돼. 너희들 이미 미분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미분 계수 어떻게 되니? 자 x가 a로 갈 때 x-a분의 두 가지 공식이 있지만 이런 공식이 있지. fx-fa가 뭐야? f'a잖아. 그치? 요거잖아. 그치? 기억나니? 요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얘 봐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얘를 x-0분의 fx-f0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잖아. 왜냐하면은 얘한테 0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려면은 그치? f0이 0이어야 되거든. 옆에도 0이 있어야 되는 마이너스 f0이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0이기 때문에 얘는 얘랑 똑같은 거야. 따라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f 프라임 0이 알파구나라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되게 많이 나오잖아. 엄청 많이 나오니까 어떤 요런 비스무리한 형태가 나오면 하여간 미분 개수를 바꾸는 방식으로 머릿속이 돌아가야 돼. 잘 기억하고 있어라. 이런 문제들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건 뭐냐? 여기 fx나 gx에다가 수식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항상 분모나 분자가 0이 되게끔 이 가는 방향을 지정을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풀면 돼요. 푸는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정말 한 개도 없더라고. 이제까지 문제를 풀어보면. 자,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 이런 거. 그치? x가 2를 향해 간다? 근데 x-2 당연히 0이잖아. 따라서 x에다 2를 넣었을 때 루트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루트 2a 마이너스 b는 3이고 당연히 2a 마이너스 b가 9가 돼야겠지? 그치? 아니야? 아니야? 동민아 모르겠니? 알지?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 애들 여기만까지만 구한 다음에 좀 헤매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헤매지 마세요. 그냥 이것을 어떻게 돼? b는 플러스지.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9에서 얘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돼. 근데 루트까지 있네. 그냥 유리화하란 소리지.
이거 그냥 손 갖고 가만히 써보면은 아마 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거야. 자, 극한 문제 이렇게 되었고 다음 장 봅시다. 자, 연속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많은가 하니 어디에서 연속이다, 어디에서 연속이다 이런 말들 엄청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첫 번째,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나중에 이제 미분가능까지 나오겠지만, 자, 어떤 f a라는 값이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좌극한 f x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 요 세 값이 모두 같다면 얘는 연속이다, 야. 연속이다. 자, 어떤 함수가 쭉 이렇게 있는데 얘 한 점에 대해서 얘를 뭐 a라고 할 때 얘를 할 때 이쪽으로 갈 때 값, 이쪽으로 엄청 가까이 있을 때 갈 때 값, 이쪽에서 엄청 가까이 갈 때 값,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대로 함수 값, 얘네가 다 같다면은 얘네들은 연속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것은 이런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때 풀 때는 실제로 요것을 전부 다 해봐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 특히나 이제 10번 때 넘어가는 문제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문제는 없어. 여기 지금 수능 감잡기 문제집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이게 그지? 오케이. 자, 이런 연속 함수는 문제가 나오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외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적분 문제는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고 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성질 같은 경우들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지 않으면 아마 문제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자, 연속이요. 그리고 요 문제가 이제 불연속 연속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다음 아마 슬라이드에서 문제로 출제가 될 거야.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불연속인 이런 함수를 주어줘 버려. 이렇게 어떤 이런 불연속인 함수를 줬는데, 자, 얘가 a다, 그치? 얘가 a인데 얘가 불연속인 함수야. 이걸 fx라고 볼게. 그런데 어떤 얘 함수를 또 하나 주는 거야.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gx는 ga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은 ga가 0이 안 되면 여기서 불연속이잖아. 그지? 얘가 연속이 되려면은 이 a 값에서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아니면은 무조건 불연속이 돼. 자, 얘 곱한 거하고 얘 곱한 게 당연히 다르겠지. 여기 0이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겠어? 어떤 다르죠. ax 플러스는 bx인데 얘네 둘이 다르면 x가 0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이건 수학의 공리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 a 값에서 0을 가져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따가 이제 나오는 아마 6번 쪽에서 문제가 한번 나올 거야. 잘 기억을 하면 되고, 연속 함수의 성질 지금 보면은 있는 것들 그건 간단한 거니까 알면 되고, 이것은 여기 최대 최소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미분적분을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 풀 일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냥 그래프 그려보고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존재한다면 그 값을 0으로 만들게 되는 기울기가 0인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고, 이것은 사이값 정리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따 롤의 정리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테니까 이것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거 딱 보면은 자 너희들 이게 애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 너희들 지금 문과 애들이 좀 착각할 법한 것듯이 이런 문제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좀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었던 애들이면 좀 알겠지만 이런 문제 보면은 이걸 다 삼각함수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거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과 애들이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생각조차 안 해. 그런데 이과 애들은 딱 보면 아 이거 무조건 삼각함수 문제야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 삼각함수 문제로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과 공통으로 삼각함수를 다 배우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버릴 수가 있다고. 만약에 봐봐. 이 세타 x가 뭐야? 여기는 물론 길이를 x로 줬기 때문에 이건 좀 괜찮지만 세타를 0으로 가게끔 하는 거랑 똑같거든. 봐봐. 지금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중심이 0이고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1이래. 그러면은 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원이 나오면은 원 위에 있는 점이 뭔가 내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걔와 원점을 무조건 이어놓고 나서 시작하는 게 문제풀이의 기본이야. 이를테면 만약에 이렇게 원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무조건 여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볼 부분은 이 점들이기 때문에 얘를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한 다음에 생각해야 돼. 다른 거 하지 마. 일단 이거부터 해. 이게 가장 기본이야, 기본.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점과 여기 점의 길이가 당연히, 얘가 1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할 수 있겠지. 자, A면 5A를, 점 P를 지나고, 점 P를 지난데, 점 P를 지나고, 선분 5A의 수직인 직선과 원과 만난 점은 Q, 원과 만난대.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직각으로 만나겠네. 그치? Q 그리고 OA와 만난 점을 R이라고 합시다. 이게 쭉 갔더니만은 연장선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은 ORQ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이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자 OP가 X야. 여기가 X야. 여기를 X라고 주겠대. 자 요렇게 주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근데 여기서 OP를 안 줘버리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거 난이도가 급상승한 문제가 돼버려. 이렇게 수능에서는 뭐를 x로 둬라, 뭐를 미지수로 어떻게 둬라 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두고 풀면 거의 대부분 다 풀려. 그냥 그렇게 둬야 돼. 그대로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소리야. 자, x일 때 성분 p, qr의 길이. 자, qr의 길이를 fx. 요 길이를 내가 fx로 두고 있다는 거네. 그치? 그리고 ar의 길이를 gx. 여기를 gx로 두겠대. 자, 이게 x에 대한 함수, 이 길이에 대한 함수로 됐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랑 qx, fx-gx의 값을 구하세요. 자, x의 값이 0으로 간대, 0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요 길이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 그치? 나중에 가장, 이 x의 길이가 0이 되면은, QR이 안 생기겠지? 평행이 돼버리니까.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건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답은 뭐겠니? 0? 왜 0이라는 건 안 나와? 이 길이가 0이 아닌데, 지금. 잘 생각해보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봐봐. 그럼 얘가 점점, X가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원을 좀 작게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X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이 QR이라는 게 R이라는 게 점점 멀리 가는 거잖아. 엄청나게 멀리. 그치? 근데 그때, 이 fx, 요 fx의 길이에서 요 gx의 길이를 빼겠다는 거야.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나오겠어? 1. 답이 1이야, 사실은 이게. 왜냐면은 봐봐. 지금 봐. 결국에는 평행이 될 거야. 근데 얘에서 얘 빼면은 요거 남잖아. 반지름 하나. 답은 1이야. 답은 1. 이게 진짜로 극한 같은 경우에는 극한 특히나 도형 이런 쪽에는 이 어떤 직관이 되게 많이 필요할 때가 많아. 이거 답은 1이야. 그래서. 야,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지. 그치? 또 그렇게 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어떤 놈들이 이런 생각이죠. 공부 좀 잘하고 내가 좀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렇다면 얘 세타가 90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를 삼각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얘 세타가 플러스 2분의 파이로 가고 있는 상황도 괜찮아. 내가 실제로 그렇게도 풀어봤어. 답은 나와. 그런데 말씀드리다시피 삼각함수의 극한은 미적분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치? 삼각함수의 극한은 미적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과 애들은 이것을 삼각함수로 풀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겠다. 풀다가 죽는 줄 알았어 정말로. 물론 이것이 되게 쉽게 나타나기는 해. 삼각함수로.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그냥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이런 문제의 방법은 단 하나. 자, fx 또는 gx를 구해라. fx 10을 구하고 gx 10 구하면은 이건 다 끝나. fx를 먼저 구하자. 근데 여기서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거는 닮음이야, 닮음. 무조건 여기서는 거의 다 닮음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내내 했었던 아주 쉬운 닮음이야. 얘가 직각이면은, 얘가 직각일 때, 자, 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 요 세 개는 모두 다 닮음이다. 그치? 그걸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가 fx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1이야. 여기가 x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1대 x는, 자, 1대 x는 어떻게, fx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x가 어떻게 되겠니? 얘가 빗변이잖아. 요 삼각형에서는 얘가 빗변이잖아. 그리고 이 높이는 몇이야?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여기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봐봐. 자, fx는 빗변이야. 이 삼각형에서는 빗변이야. 1대 x는, 자, 1대 x는 이거 대 이거니까 fx 대 이거잖아. 그치? x가 요거에 해당하잖아.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에 해당이 돼서 얘는, 자, fx라는 것은 결국에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우리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어. 그치? 자, 그러면은 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조금 귀찮을 것 같아. 물론 AR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OR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1 빼주면 GX잖아. 그치? 그것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거 X에 나타나면 얘가 빗변이 되네 또? 그러면 무조건 1이네? 봅시다. 1대 이 빗변이라고 보면은 x가 나와 있으니까 1대 x는 얘가 1이 되네. 1대 5r 이렇게 되겠네. 아니냐? 피타고라스를 이걸 해가지고 이거 더하기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겠다. 그러면 근데 제곱이 나오잖아. 어차피 제곱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1대 x는 빗변이니까 x는 큰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돼? 빗변이 1이니까 5r 대 5r이네. 5r 대 x는 빗변 1이네. 그치? 그러면은 5r은 x분의 1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x는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 저거는 어떻게 쓰느냐? 최종적으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가 하지만 0으로 간다고 보는데, 자,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요게 이제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거 풀려면 딱 보니까 x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x분의 요거니까 뭐 해야 되겠니? 유리화 해야겠지. 루트 딱 나왔으니까 유리화 해가지고 0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푸니까 어떻게 되나?
보니까 내가 1이 나와. 답 문제가 그래서.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이 극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상상력이 필요해 정말로. 이게 있잖아. 이게 다다다닥 풀리면 좋아. 근데 수능 문제라는 게 막 다다닥 이렇게 풀리고 그런 게 많이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틀린 답이 아니고 틀리게 푸는 답이 아니야. 그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푸는 방식이야 그게. 근데 왜 그러느냐? 수능에서 물어보는 건 결국엔 뭐냐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정확한 원리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아마 그 마지막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왔지. 좀 전에 나왔던 그 문제야. 좀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예. 위아래 어떤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딱 보니까 f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지금 현재 불연속인 함수야. 그런데 거기다가 gx라는 것을 곱했을 때 gx를 곱했을 때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고 싶고 x가 1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고 싶은데 그때의 k 값들을 구해서 더하세요 이 얘기야. 그런데 이거 답지에서는 어떻게 풀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지를 봤는데 보여줄게. 6-3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내가 이거 한 줄로 풀어줄게. 내가 아까 얘기한 부분만 생각해. 자, 지금 여기 1에서 불연속이야 지금 이 함수는. 얘는 1에서도 불연속이고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은 자 f x 곱하기 g x 마이너스 k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1에서 연속이 되려고 한다면은 g x 마이너스 k가 x는 1에서 0이어야 돼.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어야 돼. 그것만 생각하면 끝이야. 봐봐. 얘는 x 플러스 2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거 좀 그림이 작으니까 세로 그려볼게. 자, 여기가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여기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1, 2 이렇게 보자고. 근데 요 그래프 저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x라는 함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런 1차 함수가 될 거야. 이 점은 지나겠네. 그러면 자,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얘 k가 한 칸만 움직이면 되잖아. 이게 뭐야?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잖아.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하면 얘가 0 되지. k는 1. 자, 여기서 내가 연속이 되게 하려면은 요 점 지나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 점 지나면 되잖아. 여기는 k는 1인 상태고 여기는 k가 3인 상태지. 더하면 4 끝. 그냥 얘가 0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문제 보면은 저 해설집 보면은 보다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접었어. 그냥 x 자 이게 미적분에 있는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방식이야. 어떤 함수를 곱해줘가지고 얘가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은 그냥 그 불연속점인 점에서 그 곱해지는 함수의 값이 0이면 끝이야. 그거 갖고 풀면은 다 돼. 알겠니?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미분 얘기를 할 테니까 미분법 되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잠깐.